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네시스 G80 지난번에 한 대 차를 갖고 나왔어요. 4륜 럭셔리 차량을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봐주셨는데 좀 좋은 분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네시스 G80 중고차 시세를 좀 쪼개갖고 2륜과 4륜 이렇게 나눠봤고 등급이 럭셔리,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그리고 프레스티지, 주로 이 세 가지 등급을 좀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등급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2륜도 상관없다 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4륜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한번 대략적으로 적정 시세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딱 접하셨을 때 이 영상이 조금 이제 시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약간 되는구나 라는 것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80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G80 하도 이제 도로가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디자인을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은 분들께서 요즘 나오는 디자인보다 이 디자인이 좀 더 낫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일 수 있고 대다수의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디자인은 좀 좋지 않나, 아직도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것보다 가격도 그렇고 좀 디자인도 그렇고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질병이 뭐 따지고 보면은 뭐 5개, 7개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뭐 타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을 때가 사실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휠 스크래치가 가장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목격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짝 복원하는데 대충 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접 뭐 더 들어가면 더 비싸질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한번 오늘 제네시스 G8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이라고 하는데 3300cc 330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3342cc를 3.3 33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 이제 8단 미션이고, 그 다음에 리터당 연비는 8.3에서 9.1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 정도는 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6에서 한 7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하셨다가 고속도로에 공차 중량에 아무것도 이제 실리지 않은 그런 이제 공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뭐 10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욕을 하실지도 몰라요. 대형차가 무슨 10까지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한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안 막히고 쭉 가면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뭐 이제 그냥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인연비는 8.3에서 9.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282마력 정도 되고 미션은 자동 8단 미션, 최대 토크는 이제 초반에 치고 나가는 뭐 이제 그런 초반 힘을 이제 지표를 볼 때 토크를 봅니다. 35.4 kg/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2륜 럭셔리 옆에는 이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130대 있었고, 프리미엄 럭셔리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95대, 2륜 프레스티지는 14대밖에 없었습니다. 4륜 럭셔리는 좀 많았어요. 136대. 근데 4륜 프리미엄 럭셔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팔렸나 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드는 지표인데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4륜 프리미엄 럭셔리가 제일 많았다라는 거고, 2륜 럭셔리는 이 차가 이제 선입견이 좀 있자면 돈이 없으신 분들이 탄다라기보다는 돈이 어느 정도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적당한 차 원하시는 분들, 좀 남한테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제 승차감, 뭐 디자인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런 분들이 좀 사지 않나라는 선입견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류로 봤을 때 2륜 프리미엄 럭셔리는 100대가 안 되는데 4륜 프리미엄 럭셔리는 200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4륜 프리미엄 럭셔리가 차 대수가 항상 좀 많지 않나, 그리고 대수가 많으면은 좀 고를 만한, 구매할 만한 그런 경우의 수, 좋은 차를 구매할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고를 만한 차가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는 좋아지기 마련이겠죠. 이제 제일 싼 거는 이륜 럭셔리가 2천만 원부터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물론 이제 싼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좀 배제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뺐고,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금액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대를 넣었을 때 조금 이제 뭐랄까 기준으로 삼을만 한가 이 차가, 그런 거를 제가 토대로 봤을 때 그게 무슨 기준이지라고 이제 물어봐 주신다면은 조금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키로수라든가 아니면 사고라든가 좀 이제 색깔이 별로라든가 좀 이거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사고가 좀 있었다라든가 이제 무사고 기준으로 해놨을 거예요. 2천만 원부터 3,400까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권장해드리는 적정 시세는 2,000에서 2,500 사이는 별로 좀 권장할 만한 게 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만 킬로 미만으로 좀 이제 적정 키로수로 봤을 때 좀 여러분들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탈 만한, 좀 상태도 좀 깨끗할 만한, 딱 봐도 조금 뭔가 2,700도 완벽한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완벽에 가까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접하실지 모르겠는데 10분이 차를 본다면 이 정도 차는 괜찮다라는 지점까지 좀 올라오고, 좀 대중적인 키로수 좀 1년에 15,000km 정도를 곱했을 때 한 지금 5년 정도가 조금 안 됐다, 2017년 18년식이 좀 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 3, 4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 2,700 정도가 좀 장기적으로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선택을 할 만한 차를 보실 때 좀 적정하지 않나. 전후라고 했습니다. 2,600부터 2,800 사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4륜 럭셔리 차량을 제가 바로 전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차 키로수가 10만 18km 정도 됐었고, 지금 뒤에가 10만 1,020 몇 킬로 정도로 약간 올라왔어요. 그 차가 지금 2,540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기준으로는 한 2,500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적정 키로수에는 한 7만 정도, 한 6, 7만 정도 내지는 그 살짝 밑으로 보시려면 2,800 전후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하시지 않을까. 약간 돈 조금 아끼시자고,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치고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는 약간 아끼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400만원짜리 차를 이제 보시려고 하는 거는 갭이 좀 커요. 근데 이런 이제 대형 고급 세단 2천만원이 넘어가서 거의 3천 가까이 되는 차가 100만원, 200만원 아끼자고 좀 더 키로수를 올리고 사고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사고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막 차이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무사고 차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적정 시세를 조금 접목을 좀 해주시면은 후회하시지 않는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굳이 이 뒤에까지 비싼 쪽으로 보시면은 좀 쓸데없이 비싼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싼 것도 그렇고 너무 비싼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는 보셔야지 좀 적정합니다 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 제가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2,500대 이상은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보시면은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막상 매매단지 방문을 하셨을 때 약간 싼 거를 봐서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내지는 느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7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00만 고집하신 분이랑 2,700을 준비하셨다가 2,400짜리를 봤는데 괜찮네 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구매하시는 느낌이 좀 들고요. 2,700을 생각하셨는데 2,400짜리도 괜찮았네? 2,400도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구매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름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2,100부터 있었습니다. 최대 4,000까지 있었는데, 이
이거는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프레스티지가 더 싸서 그런 게 아니라 대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3700 이상으로 될 만한 키로수를 갖고 있거나 옵션을 갖고 있거나 한 차가 없어서 지금 현재 3700까지로 봤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거는 대수가 조금 있다 보니 4000까지 매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륜 프리미엄 럭셔리를 보시려면 G80은요 3300 정도는 보셔야지 않을까. 2100부터 1200씩이나 비싼데 3300을 보라고?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00 초부터 3500 사이 전후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00만 원대에 제 마음에 드는 차는 적어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륜 프레스티지는 14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하시고 비교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K카는 빼고 수도권 매매단지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수원, 용인, 평택 등을 이제 총 망라했을 때 대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륜 프레스티지는 2,500부터 3,700까지 있었고 제가 봤을 땐 2,800 정도는 보셔야 왔다리 갔다리 2,700부터 한 2,900 사이는 보셔야 좀 적정하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싼 매물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제가 싼 것도 보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항상 괜찮다면은 저한테 홍보가 돼서 저한테 PR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와주시고 판매를 하면은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벌 겁니다. 그쵸? 그런데 좀 싼 거는 좀 별로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예산은 이 정도는 준비해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2년 2월부터 거의 3,000대 가까이 차를 거래를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한 이 정도는 보셔야지 진짜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참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4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륜은 이제 2륜보다 대수가 좀 많아집니다. 2륜 럭셔리는 130대가 있었는데 136대 비록 6대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많긴 많고 합니다. 좀 이제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륜과 4륜의 차이입니다. 이제 신차가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4륜 럭셔리는 2,300만 원부터 차가 있긴 있었습니다. 3,800까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하다. 색깔도 파란색으로 표시해놨고 빨간색은 좀 뭔가 안 좋아질 확률이 점점 늘어난다. 확률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2,800 정도는 보셔야 4륜 럭셔리 정도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적정 키로수로 봤을 때요. 키로수를 올리면은 관리 잘 된 차가 있지 않을까? 이 딜러한테 가면 관리 잘 된 차를 골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골라드린다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차예요. 그리고 키로수가 많은 차는 그만한 내연기관의 피로도를 겪었을 겁니다. 아무리 고쳤다고 하더라도 엔진 속을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항상 플러싱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5,000km를 지키시는 분들,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말씀드렸을 때 웬만큼 교환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감, 시트의 얼룩이라든가 천장의 조금 이제 사용감, 뭐 그런 전체적인 부분, 아니면 버튼들이 좀 어느 정도 해짐,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키로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아직 신차 냄새가 조금 이제 오바긴 하지만 덜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를 보셨을 때 좀 값어치가 나중에 봐보세요. 2,000짜리를 샀다 쳐요. 3,100짜리를 만약에 샀다고 칩니다. 근데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되판다고 쳐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속도는 이제 비싼 차가 약간 더 있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싸면은 싼 이유가 있고 키로수가 많으면은 나중에 되팔 때 키로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꺼려집니다. 구매하시는 분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나 20만도 상관없는데? 나 15만도 상관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타시잖아요. 그러면 2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딜러들이 매입할 때 조금 약간 꺼려지고 더 내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비슷하거나
싸게 구매하신 차가 수리비도 더 많이 들어갈 확률도 높을 뿐더러 나중에 판매 매입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키로수를 너무 줄이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정한 키로수를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수리비도 덜 들어가고 만족스럽게 타실 수가 있는데, 꼭 저렴하게 사셔갖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딜러를 잘못 만났니, 배신감을 느끼고 뭐 그렇게 되는 원인은 애초에 싸게 본 분의 원인의 씨앗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싸면은 싼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싸면 싼 이유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매입과 판매를 2,500대에서 3,000대 사이를 했다니까요. 진짜로. 1년에 200대만 잡아도, 예전에는 뭐 1년에 300대도 했고 뭐 400대도 했을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지금 좀 약간 규모가 줄어서 그렇긴 한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하튼 너무 긍정적인 쪽만 바라보시고 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4륜 프리미엄 럭셔리는 3,100 정도가 좀 적정가라고 볼 수 있겠고, 대수는 206대 좀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4륜 프레스티지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 뭐 이런 게 좀 살짝 문을 약간 덜 닫으면은 자동으로 좀 압축 도어라고 하는 그 압축이 돼서 닫히는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게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도 조금 이제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담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 좀 많이 찾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레스티지는 3,600 전후, 뭐야 차는 무조건 풀옵션이지라고 하시는 분은 한 3,6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도 상관없다. HUD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네시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있는 차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3,100에서 좀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3,500까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옵션이 거의 200 가까이 했던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주고 구매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100 정도가 제 눈에는 좀 적정가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중고차 구매하실 때 꿀팁입니다. 차종을 한 개로 좁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 개의 차종으로 보셨다가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거 두 대 이렇게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 시간이 길어질 뿐더러 이 차를 살까요? 저 차를 살까? 그냥 딜러 말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확률이 좀 높아요. 보통은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입에서 처음 나왔던 그 차가 정답일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80을 생각하셨으면 G80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시세 공부하시는데도 아주 용이하기 때문이죠. 나쁜 딜러, 많이 남기려고 하는 딜러들은 이 차 저 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시세를 잘 공부하지 않으시고 오셨다라는 판단을 전제 조건을 좀 깔고 환경 설정을 건드리던가, 아니면 환경 설정 딜러 전산 자체를 아예 안 보여드리고 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차종을 한 개로 좁히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제가 중고차를 2012년부터 거의 10년여간 경험을 했을 때 초반부터 느꼈던 점은 차종을 한 개로 좁히시고 시세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2번 역시 시세 공부하기이고, 3번은 싸고 좋은 차는 없음을 인지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차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2,000부터 3,400까지인데 2천만 원 초에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면은 분명히 후회할 여지가 점점 중고차는 확률을 하나하나 깨가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번 적정한 시세를 보시고 시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하시는 거, 딜러 전산 보시고, 그 다음에 딜러 전산에서 환경 설정 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깎이는지 보시고, 그 딜러 전산 금액으로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무조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 너무 최초 시작가를 이제 보시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단지의 성능점검 기록부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온 날짜가 있어요. 이게 3개월 정도 되면은 뭔가 그 기간 동안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 한 80%에서 90%는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험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더니 다 별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차도 한 대 내지는 두 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80%에서 90%는 3개월 이상 된 차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달 매물까지는 괜찮고 6월 말까지도 좀 어느 정도 봐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6월 초 정도 되면은요, 왜 안 팔렸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확률 깨기,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로 가려면은 키로수가 10,000에서 1년에 10,000에서 15,000km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이제 중고차 10년 정도 한 딜러로서의 선입견이 있고 많은 딜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은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15만 킬로도 좀 괜찮은 차 많이 봤어 장거리만 차도 괜찮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딜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입장 바꿔서 제가 탄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돈 약간 더 주고 키로수 짧은 차 어차피 나중에 한 3, 4년 뒤에 5년 뒤에 되판다고 하더라도 감가폭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수리비가 그 차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게 더 이득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키로수가 좀 나중에 팔 때 제값도 받고 인기도 있고 좀 빨리 팔리고 딜러도 좀 감가할 명분이 좀 덜 해지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통화했던 보고 간 딜러가 안 나오거나 어느 매매단지를 가셨는데 다른 매매단지로 또 가자고 하면은 그 딜러는 일단은 좀 이제 뭔가 별로다 50%는 깎이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업체가 엄청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직원이 유능한 직원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얼굴 내놓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딜러라든가 광고를 한 그 딜러 말고 다른 딜러가 나온다면은 보통은 초짜라든가 조금 이제 중고차 경력이 좀 덜 됐다라든가 왜냐면은 머가리라고 할까요? 머리가 좀 이제 큰 딜러라고 한다면 혼자 하지 이렇게 직원으로 안 가요. 웬만큼 자기가 할 줄 알면은 직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직원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선입견인데 많은 딜러분들도 좀 솔직하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고차 할 줄 알면 혼자 하지 직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능한 딜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가는 그런 딜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딜러 전산 카매니저 수도권이라고 하신다면은 딜러 전산 카매니저를 꼭 보여달라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한 여부를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깎여야 됩니다. 그 금액으로 그냥 구매하시면은 조금 이제 압방이라고 하죠. 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깎이는지 이 세 가지 딜러 전산 보시고 그다음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 금액 조작 여부 보여달라 하셔갖고 보시고 빵인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매물을 골랐을 때 금액이 조금이라도 깎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면은 적어도 눈탱이를 당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2,000부터 3,500 사이로 1,500만원 텀에서 2,000 가까운 쪽으로 만약에 보시려고 하시면은 차가 뭔가 미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엔진 부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올 확률이 조금 5%든 20%든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항상 저렴한 차들은 렌트 이력이 웬만해서는 다 있다. 1페이지를 봐도 제일 저렴한 순으로 봤을 때 1페이지를 봐도 2페이지를 봐도 렌트 이력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모든 버튼을 딜러한테만 일임하지 마시고 에어컨이든 열선이든 통풍이든 다 눌러보시고 작동 잘 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믿고만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RPM 바늘이 혼자 움직이는지 1 밑으로 조금 이제 시동 걸면은 보통 1이나 1 위에 살짝 걸쳐 있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1 밑에 가만히 있는다. 근데 혼자 바늘이 무슨 이제 나침반도 아니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왕 하면서 혼자 살짝 움직여요. 그거는 엔진이 살짝 안 좋다라는 거고, 엔진룸을 열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엔진 헤드가 이제 실린더 블럭 치는 거다, 헤드 치는 소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보어링을 하거나 엔진 교체를 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금액이 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보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증 업체가 조금 과거보다는 좀 잘해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싼 건 좀 방어를 하려고, 클레임 방어를 하려고, 수리비 덜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야 된다. 그냥 성능 점검 기록부만 믿고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뒤쪽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핸들이 떨릴 정도로, 핸들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뭔가 수전증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떨린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션도 한번 변속을 한 번씩 해보면서 광 치는지 미션 충격도 확인하시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될 정도의 광 소리 나면서 밑에서 뭔가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션이 안 좋다. P, R, N, D를 한 3초 간격으로 변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빡 이런 식으로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 티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한 3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변속을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뭐 저화질이든 고화질이든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이제 밑에를 찍는 거예요. 모든 타이어 뒤쪽부터 안쪽까지 이렇게 돌려서,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밑에가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리프트 띄운 거랑 좀 비슷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속 조인트, 오무 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죠. 그 웜 기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밑에가 젖어 있는지 보여요. 부식이라든가 다 보입니다. 굳이 리프트를 안 띄우더라도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는 이제 참고만 합니다. 이게 이제 포장되어 있는 이제 어떤 지역은 항상 이게 완전 무사고라고 했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볼트가 풀려있는 그런 것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 조회를 했더니 뭐 한 100만원? 90만원인가?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는 포장을 해놓은 뻥을 쳐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부분 판금 도장, 뭐 예를 들어서 FRP는 이제 플라스틱 부분은 이제 탈착 가능한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인 사항에서 제외된 뭐 이런 거 밑밥을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인 줄 알고 구매를 하셨다가 교환이 있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볼 때는 매입하는 관점으로 뽕뽕뽕 타공 부분 다 보고 있어요. 스팟 타공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도 한번 열어보고 용접 자국이 있는지 다 볼 줄 알고, 모든 볼트 나사도 한번 보고 이렇게 풀려 있는지 까져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는 참고만,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도 참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관점으로 차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보 딜러들은 잘 몰라요. 그냥 성능 점검 기록부에 기대서만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단지를 가졌을 때 다른 딜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딜러가 차를 골라준다라고 한다면 잘 못 골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본 게, 예전에 어떤 유명한 업체에 문의를 하셨던 분이 심지어는 7개월 된 성능이 있어요. 보통은 4개월 되면은 재성능을 받거든요. 6개월인가 7개월 된 차를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딜러분의 그 관점은 6개월, 7개월 된 그 차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제 관점은 이거는 진짜 딜러로서 와, 이렇게 고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를 보고 가신 딜러가 있다면 그 딜러를 직접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뒷면 계약하실 때 받으셔야 되고, 하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셔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약서 뒷면 받으셔야 되고, 성능점검 기록부 계약하실 때 꼭 받으셔야 되고, 원본을 받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 밖에 할부조회는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딜러한테 기대시지 마시고, 딜러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하셔야 금리를 장난치는 경우가 있고, 금리를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높게 받아줘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셨으면은 신용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조회하셨다가 안 나오실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현대캐피탈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1588-5330 여기가 현대캐피탈이거든요.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직접 할부 조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고금리를 만약에 쓰게 되시면은 그 나쁜 딜러가 뒤에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에서 4등급이신 이제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신한마이카 1577-4664로 전화하셔서 한도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하고 판매 시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G80을 구매하셨다고 쳐요. 그러면은 G80을 구매하시고서 다음날 바로 판매한다고 다른 딜러한테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2,800에 구매하셨는데 한 2,600 정도 나오시면 좀 적정하지 않나? 왜냐면은 그만큼 남아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800에 구매하셨는데 2,300이 나온다? 이 딜러한테도 물어봤는데 2,800에 구매하셨는데 2,300이 나온다? 50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좀 당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를 그 해당 딜러가 알아야 정직한 척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 나서 다른 데 한 3군데 정도는 한번 팔아보십시오. 안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적만 물어보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하시고 얼마에 팔리는지 이거를 좀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러는 딜러를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딜러한테 인천 딜러를 말하면은 인천 딜러를 까고 명분이 좋죠. 허위 매물이 아직도 인천, 부천에 많으니까. 그리고 인천 딜러는 수원 딜러를 깝니다. 보통은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수원도 요새 똑같아요. 허위 매물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원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역이 어디가 더 괜찮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1년의 사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세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거,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가시는 게 아니고 시세를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딜러가 아닌 이상 카메이저를 직접 보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클린카즈.com은 비록 제 사이트긴 합니다만 카메이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한 사이트입니다. 딜러 전산 코드가 그대로 있고 다 깎이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엔카를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카에는 약간 싸게 팔 마음 없이 약간 싸게 올려서 막상 가고 나면은 차가 뭐 별로다 라고 해갖고 다른 차로 돌려서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좀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K카도 비교하시고 제 사이트인 클린카즈도 비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해당 지역에 이제 작업 매물, 실매물 작업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요즘에는 대전에도 허위 매물이 있대요. 건너 들은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믿고만 가시면 안 된다. 이 지역 가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권장사항입니다. 인천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인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사에 가면은 좀 안 좋은 차도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물론 안 좋아서 안 좋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딜러를 까야 수리하게 만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딜러는 딜러를 까고 공업사는 본인이 더 수리하게 만들려면은 딜러를 까야 된다. 이거 차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의 인식은 항상 물론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딜러는 딜러를 서로 까고, 그 다음에 공업사는 또 딜러를 까고, 그다음에 매스컴도 딜러를 까고, 동네 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 있는 동네 북이다 라고 해서 자정작용을 좀 더 하려면은 좀 더 대부분 정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께서 대기업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 좋아질 건 없고, K카를 보시면은 좀 진다.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기업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정비 미루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타이어 달아져 있으면 안전이 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비싸다고 꽉꽉 예산을 빡빡하게 맞추셔갖고 좀 미루고 그러시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타이어 2개 정도,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정도, 그 다음에 미션 오일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5만 킬로 미만의 차 구매하실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G80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가 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말도 안 돼, 이거보다 더 싸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지 않을까 강력하게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조금 이제 이쪽에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좀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서 럭셔리는 2500 전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올린 건 아니에요. 전 그래도 2700 보시고 계시다, 이민용 팀장 말대로 봤더니 한 이 정도는 봐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서 오늘 한 36분 했습니다. 좀 오늘도 길어졌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원래는 이렇게 해갖고 좀 이제 이렇게도 좀 보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20만 킬로는 2000 전후 이렇게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적어놓은 거는 이거 되지 않습니까? 키로수가 20만이 넘어가니까 제가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부터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맞고, 그 다음에 이게 1페이지예요. 저렴한 순서부터니까. 그러니까 한 이렇게 2페이지 봐도 다 10만 킬로 넘지 않습니까? 23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런 무사고급은 급이라고 써져 있는 건 체크하지 마십시오. 추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보통 무사고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안쪽 트렁크 플로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유사고지 무사고 급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사고 급이라고 한 거를 찍어보면 대부분 다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봐서 한 2600 정도, 700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10만이 좀 안 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5년에 10만까지 G80은 소모품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좀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무사고 기준으로 중고차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해놓은 게 아니다. 또 검정색에다가 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고 10만이 좀 줄어들면 2700이 무조건 넘어가죠. 맞잖아요. 베이지 시트, 뭐 검정 시트 원하는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다 근거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 아니면 G80을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클린카드.com도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또 다른 정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거의 공영방송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급의 정보, 개인적인 생각만 안내해드리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 제가 방송국 조연출 출신으로서 비록 옛날이긴 하지만 열심히 그런 정보를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될지 도움이 안 되는 정보 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